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개팅 애프터 받는 방법, 연애 초기에 상대방의 마음을 더 사로잡을 수 있는, 상대방을 더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 7년 차이고 주위에 여러 커플들을 커플 매니저를 해서 결혼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얻은 건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소개팅이나 잘 모르는 사이일 때 상대방도 나에게 질문을 하고 나도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죠. 그럴 때 보통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다 보면 그 수많은 대화들 사이에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별거 아니게 대답한 그 한마디 때문에 상대는 나를 저 사람은 나랑 안 맞겠구나, 저 사람이랑은 연애하면 좀 피곤한 일이 많겠구나, 힘든 일이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관계를 더 이어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두 번째 만남을 요청을 해서 만났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뚝 끊겼다? 그런 경우에 이런 케이스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별로 대화 과정에서 뭐 문제될 것도 없었고 분위기 괜찮았는데 왜 다시 만나자고 안 하지? 왜 별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지? 이런 데에는 분명 그 만남에서 무언가 나의 말 중에 상대방이 느낄 때 별로인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또한 초반에는 별거 아닌 말들 중에서 저 사람은 이렇네? 저 사람 다혈질인가 보네? 저 사람 부모님이랑 관계에 뭔가 이상이 있나 보네? 저 사람은 좀 바람둥인가?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 그 사람을 추측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캐릭터인 것 같아, 이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특징을 가졌네? 라고 그 상대방을 쳐내본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중요한 게 초반에는 나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 때문에 나를 이런 사람이다 판단해버릴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가진 수많은 특징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사실 한 5번 미만으로 만난다고 해서 그걸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초반에 만났을 때 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거나 상대방이 느낄 때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측면을 오픈해버리면 그게 그 관계를 아예 끊어버린다거나 선입견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소개팅 초반에 하하호호 웃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취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보통 취미로 뭐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여자가 저는 집순이어서 집에서 그냥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런 대답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남자가 그러면 별로 야외 활동은 안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여자가 저는 그런 거 너무 피곤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도 많고 뭐 챙기고 이런 거 번거롭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대화가 어때 보이세요? 뭐 특별히 모난 거는 없고 그냥 이 사람은 이런가 보다 인 거죠. 여자 입장에서 말을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마디 대화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연애를 하면 캠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연애를 하더라도 그렇게 데이트를 하기 힘들겠구나, 내가 생각해온 데이트들을 하자고 하면 여자가 싫어하겠구나, 이런 선입견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실제로 연애를 하고 나면 내가 없던 취미를 상대방 때문에 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고 그게 막상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즐겁게 되기도 하고 싫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나의 사소한 측면을 너무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남자든 여자든 운동을 하는 건 상당히 좋은 거죠.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반에 만나서 얘기하면서 저는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되게 신경 쓰고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주말 오전마다 축구를 꼭 해요. 그리고 축구를 딱 하고 나서 점심 먹고 낮잠 자는 게 제 삶의 낙이어서 전 주말을 이렇게 보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연애를 해도 맨날 축구만 하겠네? 나한테 집중 안 하고 데이트하자 그러면 축구해야 된다고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저희 남편이 그렇거든요. 축구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그런데 연애 초반에는 전혀 그런 티를 안 냈어요. 근데 그게 서로에 대해서 친밀함이 생기고 서로 호감이 쌓이고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의 장점을 많이 보고 나면 평소에 나와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서로 헌신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알았어. 주말 오전은 당신만의 시간을 가져.
축구를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잖아. 이렇게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초반부터 남편이 나는 축구 주말 오전마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다면 아마 저는 남편을 더 이상 만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초반에 너무 오픈해버리면 안 된다는 건데 이게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그냥 줄줄줄 나와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이게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말인가? 되게 신경을 써서 초반에는 좀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자면 저희 남편 직업 특성이 저희 남동생하고 무언가 관련이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저희 남동생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때 남편이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대화를 넘기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는 저는 좀 황당했어요. 그냥 얘기해주면 되지. 내가 뭐 깊이 있게 얘기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 그냥 말을 넘겨버리네? 나랑 더 얘기하기 싫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남편이 엄청 진지하게 직업적인 의식을 가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했다면 저는 남편이 되게 꼰대의 성향이 있구나. 되게 줏대가 있고 본인만의 철학이 있는데 좀 꽉 막힌 사람이구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직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학이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굳이 연애 초반에 서로 오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서로 많이 사랑하고 신뢰가 쌓인 이 상황에서는 그런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걸 만약에 초반부터 알았으면 이 사람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 있을 것 같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오해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얘기할 때 내가 좀 자세하게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고등학생 때 어땠어요? 학창 시절에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공부 열심히 했었어요? 부모님이랑 사이가 어때요? 이런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내용을 품고 있으면 그거를 다음으로 넘기는 거를 한번 자연스럽게 유도해 보세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상대방이 나한테 호기심을 갖게는 하되 그것을 다 오픈하지는 말아라. 다음번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대화 기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게 실제로 면접에 가더라도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을지 모르죠. 그런데 면접을 볼 때는 우리가 이미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보고 그 중에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고수들은 면접관이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할 거야 라고 미리 체크를 해서 그것의 예상 질문, 예상 답안을 준비해서 가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실제 소개팅이나 이런 썸 타는 사이에서도 나에게 예상 질문, 나에게 어떤 게 궁금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 부분은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오픈해버리고 이거야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 다음번에 또 얘기해줄게 이런 식으로 흘러넘기라는 거죠.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부모님하고는 친해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부모랑 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친한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마마보이, 너무 마마거린 사람들을 겪어봐서 엄마 아빠랑 너무 친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나는 화목한 가정이 좋아, 불화있고 이런 사람 싫어 이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연애 초반, 소개팅 초반에는 상대방이 어떤 걸 싫어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오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자면 엄마 아빠랑 친하세요? 자주 보세요? 라는 질문이 왔을 때 저희 집이 특히 언니 때문에 되게 재밌는 이벤트들이 많았어요. 그거는 다음번에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기라는 거죠. 그렇게 넘겼을 때 상대방이 뭐예요? 지금 얘기해주세요.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에도 또 자연스럽게 제가 그렇게 말주변이 있는 건 아니어서 제가 좀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얘기할 수 있을지 제가 혼자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다음에 더 얘기해요. 이 부분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 자칫 신비주의? 이 사람 뭐야? 이렇게 재수없는 느낌을 받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라는 거는 좀 지양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적당히 흐름상 보고 이 부분은 좀 흘려야겠다, 이 부분은 좀 넘겨야겠다 라는 파악을 중간중간 하셔야겠죠. 그런 멘트를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거 플러스 이 얘기는 하게 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다음번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좀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에 집중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다음에 조용한 데 가서 그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 얘기는 술 없이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다음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얘기는 다음번에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은 이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대화를 좀 더 매끄럽게 만들어 나가는 건 정말 많은 연습,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의 처세술? 이런 걸 늘리면서 대화를 좀 더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가지면 훨씬 상대방하고도 관계가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상대방은 뭐지? 싶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시간을 벌면서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파악한 뒤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거고 나의 장점을 어필하는 대화로 좀 더 이어나갈 수 있겠죠. 내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대가 볼 때 단점으로 생각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최대한 더 친해진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장점인 대화를 더 하랬는데 대체 장점이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본인의 장점이 뭔지 내가 어필하고 싶은 매력 포인트가 뭔지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운동하는 거, 요리 잘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장점이 되죠. 그래서 그런 대화들로 유도해 갈 수도 있겠죠. 저는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재료 사서 음식을 열심히 한 다음에 맛있게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면 같이 맛있는 거 해먹는 재미가 있겠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너무 깊숙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마이너스가 될 여지가 있는 게 저는 요리하는 건 정말 좋아하는데 설거지하는 건 정말 싫어요. 그래서 누가 설거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화를 초반부터 하게 되면 뭐지 이 사람?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실제 그렇게 요리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솔직히 웬만한 사람이면 설거지는 상대방이 하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담 갈 만한, 오해 갈 만한 말은 사전에 적당히 필터링을 하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크게 뭐가 제 장점인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점에 상대방한테 빠지게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세심하게 챙겨주는 걸 좋아해 라면 대화를 하면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는 걸 좋아해서 저는 가족들도 챙기고 친구들도 챙겨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면서 그런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게 좋다.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도 누군가에게는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내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는 나를 대표하는 거다. 나는 이거를 초반에 숨기고 싶지 않다라는 건 초반부터 어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내가 생각한 거랑 실제 사귀게 됐을 때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초반에는 중요한 게 상대에게 매너를 지키고 상대가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파악을 하면서 서로 맞춰가려는 노력?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일단 끌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난 거잖아요. 그 끌림을 최대한 서로에게 호감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훨씬 좋겠죠. 상대방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건 무언가 더 알고 싶다라는 호기심,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이고 이 사람 정말 아니다. 이 사람은 그만 만나는 게 낫겠다라는 부정적인 포인트를 최소화하는 게 하나의 축이라는 거죠. 뭐 사람 만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감정 가는 대로 끌리는 대로 해서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초반에 많이 어필을 하고 그 뒤에 신뢰가 쌓인 뒤에 단점을 알게 됐을 땐 그 단점이 훨씬 작게 느껴지고 서로 맞추려는 노력을 더 하게 될 테니까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나 스스로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상대방과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방법을 연습하다 보면 좋은 인연을 분명 만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연애하는 것도 너무 피곤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초반에 그런 좀 피곤한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든든한 반려자, 나의 든든한 지원군을 만나실 수 있을 거고요. 정말 나의 소중한 배우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와 나의 배우자를 닮은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정말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낄 수 없었던 정말 차원이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남녀 간의 사랑 열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걸 소소한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행복만큼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